자, 3회 7.3회 31번부터 30번부터 가자. 30번 그때 풀이 안 했죠? 자, 30번이 지칭추론 치고는 좀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해요. 30번부터 풀이를 해보자. 어느 날 저녁에 우리가 산책하고 있었을 때 길가에서 대단히 위대한 영적인 스승인 이 사람과 자, C, 지각동사죠. 특징이 뭐다? 동사의 두 가지 형태 가능한 거? 동사 원형 가능하고 동사의 ing도 가능하고 안 되는 건 투부정사고 laying이 안 되는 이유는 laying의 뜻이 뭐라고? 누구를 눕히다라고 뭐뭇을 놓다두다. 뒤에 underneath가 전치사거든. 전치사 명사 묶고 나면 목적어가 없는 게 보이죠? 그래서 laying은 도저히 올 수가 없다. 자, 우리도 봤는데 가난한 사람이 누워있는 거, 뭐 나무 아래에. 자, 그의 옷들은 tear, 이게 찢다는 뜻이고 뒤에 torn이죠, torn. 이게 원형이 요겁니다. 발음 어떻게 해요? 요거 tear란 발음도 있지만 그 이제 눈물을 흘리다는 뜻이고 또 다른 동사 뜻이 있죠. 뭐뭇을 찢다. 그 tear라고 발음해요. 발음 바뀝니다. tear, tore, pp, torn 이렇게 바뀌어요. 두 개 비슷한 단어예요. 옷이 전부 다 완전히 찢어져서 해졌는데 그의 양팔이 바로 진흙으로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자, 이 스승이 멈췄습니다. 이 남자를 보고서 이 스승은 요청했어요. servant 뜻이 뭐죠? 종, 하인. 그의 하인에게 바로 bucket, 물 한 양동이를 좀 가져오라고. 그 양동이가 도착했을 때 자, 여기가 좀 어렵죠. prince 이제 왕자고 여기서 이제 요거는 요 표현 자체는 사자성어로 이제 군계 일학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뛰어난 사람을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특출나게 대단한 이 성인 군자가 자, 보충 설명하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는 어떤 사람이냐? 이 스승은 요거 처음 보죠. have but only를 쓰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해요. have but only to 동사원형은 요런 뜻이에요.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 뭐 해야 한다라든지 이것만 해야 돼라는 느낌 뒤에 요 의미 뒤에 and가 오면 또 명령문 같은 거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 뒤에 and가 오면 and는 그리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러면으로 해석하셔야 돼. 요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 뒤에 o는 뭐라고?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부정이 돼요. 요 뒤에 있는 and를 그러면으로 하셔야 돼. 자,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 굉장히 뛰어난 이 스승이 또 이 스승은 lift up 그냥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기만 하면 됐는데 그렇게 들어 올리면 이렇게 연결돼요. 손가락 하나만 들어 올리면 수백 명의 사람이 달려올 거였습니다. 알아내기 위해서 그 스승의 바람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까지가 요 주어에 대한 설명. 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대단한 고귀하신 분이 그 다음부터요. 자, 여기에 cleanse가 동사로 뭐죠? 뭐뭇을? 닦다. 닦아내다는 뜻이에요. 과거 동사가 돼야 되고 ing가 되면 틀린 건 어법으로 나왔을 때 하이픈이나 콤마는 뭐라고 이거? 삽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지워버리는 거예요. 어법 풀 때. 필요 없을 때. 지워버리고 나면 주어 뒤에 동사 자리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ing 틀리다. 동사 자리. 콤마는 하이픈은 지워라. 어법 문제 풀 때. 그 문제고. 이 대단한 사람이 닦아줬습니다. 그 가난한 거지의 beggar, 거지의 몸을 닦아줬고요. 전달해줬는데 그 거지에게 그 자신이 입어야 할 셔츠를 입고 있는 셔츠를 전달해줬습니다. 선행을 베풀었죠. 그 가난한 불쌍한 사람은 가리켰는데 이제 옷을 줬더니 the cap, 그 스승이 쓰고 있던 머리에 있는 모자도 줘 이렇게 손가락질한 거예요, 그죠? 모자 달라고 모자까지 요청했어요. 그리고 the least는 뭐죠? least는 리를의 최상급. The least 뭐다? 가장 적게, 가장 적은 거. hesitation 뜻이 뭐더라? 망설임, 주저함. 동의어 두 개. 그렇지. reluctance가 있고 하나 더 뭐가 있죠? 그렇지. unwillingness가 있죠. 망설임, 주저함. 가장 적게 망설이 뭐야? 거의 망설이지 않고서 그 스승은 모자를 전달해줬어요. 누구한테? 그 거지에게. 3번이 틀렸고. 자, 바로 그때에 스승은 말했는데 어떠한 특정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제가 결코 앞으로도 잊어버리지 못할 겁니다. 스승은 말했어요. 이 셔츠와 이 모자와 모든 것은 스승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loan, 우리가 말하는 그 무슨 loan 있죠, 그죠? 대출
대출받은 거란 뜻이야. 대여받은 거다. 이건 주어진 건데 나에게 뭐 되도록 전달되도록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어법 잡으세요. 두 개 중요한 거. 자, whose 자리에 who를 썼을 때 틀렸다는 걸 잡아야 될 줄 알아야 되죠. 일단 who가 나왔어. who가 왜 틀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관계대명사 who는 뭐 아니면 뭐니? 주격 아니면 목적격이 거의 맞죠. 뒷문장 어떨 수밖에 없어. 주어나 목적어 없기 때문에 뒷문장은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근데 뒤에 보면 필요가 더 크다. 뭐 my는 뭐다 이거? 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my need를 줄여 쓴 거거든. 필요가 더 크다. 나의 필요보다 필요가 더 크다. 일단 주어, 동사, 보어 뒤에는 전체 단어에서 묶어서 수식이가 빼버리고 나면 이 형식으로 빠진 게 아무것도 없죠. 그 후는 역할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하다고. 그러면 이 자리 누구 자리다? 아,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수의 자리인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문법상 특이한 점이 뭐가 있다고요? 관계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뒷문장이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온다. 왜? 생략돼봤자 뭐만 됐기 때문에 뭐뭐의자가 붙는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로 분류가 되는 소유격만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래서 검토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뭐뭐의자를 집어넣어서 선행사랑 뒤에 명사랑 합쳐서 해석을 해보면 된다. 그 사람들의 필요가 더 크다. 나의 필요보다. 완벽히 해석이 맞아떨어져. 후세 자리가 맞다. 소유격이 잘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특이하게도 뒷문장이 완전하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미라고 하면 틀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맞아요. 볼까? 나의 키는 건우보다 더 크다. 우리 이렇게 봐주죠? 우리나라 말로. 그지? 나의 키는 건우보다 더 커. 내 키는 건우보다 더 커. 이거 봐주죠? 영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줘야 돼? 나의 키는 건우의 키보다 더 크다. 키는 키끼리 동등 비교해야 돼요. 영어에서 비교하면 반드시 비교 대상을 똑같이 맞춰줍니다. 우리나라 말은 굉장히 반대하지만 영어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비교한 게 그 사람들의 욕구, 필요사항과 나의 필요사항 두 개를 비교해야지. 그래서 my need로 쓰던지 아니면 이거를 줄인 my인으로 쓰던지. me라고 하면 이 need하고 me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보거든. 비교 대상이 동등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과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챙기셔야 돼요. 비교, 영어에서 비교급의 비교는 항상 동등한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자, 31번으로 갑시다. 자, 첫 문장 주제고요. 먼저 읽어보도록 하자. 특히나 좋은 예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문화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거예요. 빈칸을 통해서 어휘들의 빈칸을 통해서 이런 훌륭한 예시가 제공되는데요. The Nuer라는 거에 의해서 The Nuer 누구냐면 유목 민족이에요. 수단에 사는 유목 민족이고 콤마 후수니까 일단 접속사 and와 소유격이니까 앞에 people 받아서 대열로 바꿔주자. 그리고 그 수단의 이 유목 민족 누어족들은 누어족들의 날마다의 occupy가 뭐였죠 여러분? occupy 차지하다 점령하다. pre는 뭐라고? before 미리 가서 다 점령해버려. 그러면 다른 거는 들어올 여지가 없죠. 열중하다는 뜻이 돼요. 명사가 돼서 열중 집중이 되고 그리고 그 부족 사람들의 날마다의 뭐에 대한 열중? cattle 뭐죠 이거? 소인데 이제 복수형 항상 복수 형태입니다. 이거 소떼 소들이라는 뜻이에요. 소들에 대한 날마다의 열중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들의 언어 속에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예시를 보면 빈칸에 들어갈 걸 알 수 있대.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건 문화와 언어와의 관계를 파악하면 돼요. 해당 어떤 문화가 해당 어떤 유목민족의 그 문화에 어떠한 식의 영향을 미치느냐 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자. 자, 이 누어족은 가지고 있는데 매우 큰, 여기서 큰이라는 얘기는 많은 어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어휘는 묘사하고 identify 뜻이 뭐라고 그랬죠? 확인하다, 구별하다, 식별하다. 묘사하고 식별해 주는데 그들의 소들에 대해서 뭐에 따라서 특정한 신체적인 특징에 따라 이 특징이란 예를 들어서 색깔과 무늬와 뿔의 요건 처음 나왔어요. configuration, 배치, 배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단어는 arrangement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뿔의 배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휘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누어족은 가지고 있는데 10개의 주요한 색깔에 대한 용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용어는 설명을 하기 위함인데 소들을 말이죠. 이 뒤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빈칸으로 잡아야 될 게 문화와 그죠? 누어족의 문화와 언어가 어떠한 관계를 띠느냐인데 얘들의 문화는 어때요? 유목민족이고 항상 뭐에다가 열중한다? 소에다가 열중하고 집중하는 문화가 있잖아. 그랬더니 언어에 어떤 식으로 이제 영향을 미쳐주냐? 정교하게 여러 가지가 언어 자체가 나눠지더라 이런 의미라고. 정교화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색깔이 뭐 다양해요. 하얀색, 까만색, 갈색 뭐 여러 가지 색깔 요절나게 많다. 이렇게 정교하다. 색깔이 막 갈래로 막 갈라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이러한 색깔들의 가능성들이 merge라는 게 뭐였죠? merge 뭐지? 합치다, 병합하다, 그죠? 동의어 뭐가 있죠? 합치다, incorporate, 그렇지? 같은 뜻이에요. 이런 가능성들이 색깔의 가능성들이 합쳐지게 된다는 얘기는 색깔이 조합될 때 이런 얘기예요. 뭐와 많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아까 뭐라 그랬죠? 마킹 여러 가지 무늬 패턴과 결합되게 될 때 이런 거지. 무슨 얘기냐면 무늬가 뭐 얼룩 무늬가 있고 뭐 점박이 무늬가 있고 얼룩 무늬가 있고 점박이 무늬가 있다면 브라운 플러스 점박이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이랑 무늬랑 합쳐지는 거예요. 황갈색 플러스 점박이 다른 종류잖아요, 그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합이 되게 되면 수백 개의 조합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색깔도 다양하고 무늬도 다양한데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의 종류가 나타나게 된다. 더 세분화가 정교화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수백 개의 또 가능성들이 어떤 조합들이 또 결합되게 될 때 뭐와 전문 용어. 이것도 뭐에 기반한 전문 용어냐면 아까 나왔던 뿔의 배치와 관련된 전문 용어. 뿔이 뭐 이렇게 나눠도 있을 거고 휘어서 이렇게 나눠도 있을 거고 그죠? 요 색깔과 점박이 무늬에 따라서도 수백 종이 나오는데 여기에 또 뿔의 모양까지 또 경우의 수를 따져버리면 그럼 뭐냐? 바로 잠재적으로 수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소들을 묘사할 수 있는 뭘 가지고 considerable 뜻이 뭐라 그랬죠? 상당 아니고 precision은 precise의 명사죠. 뭐야? precision? 정확성. 상당한 정확성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누어족의 언어 속에서 가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뻗어져 나가더라. 세분화가 되고 정교해지더라. 언어가. 그래서 정교화라는 것이 단어로 들어가면 되죠. 3번의 elaborate 이게 뭐다? 무엇을 정교하게 만들다는 뜻이죠. 정교하게 복잡하게 만들다. 첨단화시키다. 명사로 정교하고 그래서 비슷한 건 뭐가 있죠 여러분? 그지? sophistication과 비슷한 단어를 보시면 돼요. 첨단화, 정교화, 세련됨. 밑에 보자. 여기 considerate 뜻이 뭐죠 이건? considerable은 상당한, significant과 동의어고 얘는 significant. 얘는 뭐라고요? considerate 뜻이 뭐다 얘는? 배려심 있는 이런 뜻이죠. 생각이 깊은 considerate. 배려심 있는 동의어 뭐가 있지? 배려심 있는 sensitive 기억납니까? 이게 나쁜 뜻으로는 민감한, 좋은 뜻으로는 배려심 있는 이런 뜻이 된다. sensitive. 자, 그 다음 32번 봅시다. 자,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주제 문장 읽어봅시다. ethical이라는 단어는 너무 많이 했다. 뭐지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동의어 뭐가 있어요? moral이라는 단어가 동의어고. ethical의 혼동어에 뭐가 있죠? ethnic. 얘는 뭐라고? 민족이라는 단어죠. 이것도 많이 나왔죠. 그리고 moral이라는 단어의 혼동어에 볼까? 요거 아닙니까? moral. 여기 일을 하나 붙이면 전혀 다른 뜻이 되죠. 뭐예요 이건? 이것도 외웠는데? 군대의 사기가 높다 나타날 때 moral이라고 발음을 할게요. 자, 좋은 윤리적 분석이란 요구하는데 명사를 쓰였어요. look이라는 것이 무엇을 바라보는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좋은 윤리적 분석의 특징을 잡으면 돼요. 잘된 윤리적 분석이란 뭐가 있어야 된다. 자, 그게 이제 위에 나옵니다. 좋은 윤리적 분석이란 뭐냐? 우리는 종종 생각해요. 우리의 윤리적 실수가 단지 조그만 실수들이라고. 이 조그만 실수는 정말로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이런 얘기라고. 나 하나쯤 거짓말해도 되지 뭐 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좀 뻥치고 학원 안 가도 괜찮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우리는 through가 뭐라고요, 여러분? 기본적인 뜻이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그래서 생각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무엇을 곰곰이 충분히 생각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through가 처음부터 끝까지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consequence가 뭐죠, 여러분? 결과, 영향. 그 결과를, 그 영향을 뭐에? 우리의 행동들의 결과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아요. 뭐 할 때? 우리가 rationalize, 합리화할 때 하고 rather than 요게 전치사로 쓸 수도 있어요. 전치처럼. 그래서 요게 하나의 덩어리를 묶이고 합리화의 목적어와 issues로 이렇게 뒤에 길게 떨어집니다. 다시 우리가 이러한 방식이라면 어떤 방식? 앞에 있는 나 하나쯤 거짓말을 해도 되지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좋지 않은 방식으로 윤리적인 문제들을 분석한다기보다는 그냥 합리화할 때라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거짓말 좀 해도 되지 뭐 라고 할 때 바로 우리의 그 거짓말하는 행동에 대한 결과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시가 나왔죠. 앞에가 내용 정리하면 똑같은 얘기죠. 우리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나 하나쯤이야 뭐 라고 하고 거짓말을 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 예시에는 뭐가 나오겠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자, 예를 들어 아마도 진짜일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이 사람이란 represent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죠? represent 하는 뜻 무엇을 대표하다. 대표한다기 때문에 뭐가 된다? 무엇을 나타내다. 나타낸다라는 얘기는 얘를 설명해 준다는 얘기니까는 설명하다. 그래서 표현하다. 뭐 이런 뜻, 이런 비슷한 뜻이 된다. 대표하다, 나타내다, 설명하다, 표현하다, 뭐 묘사하다 이런 참. 뭐 representation이라는 명사도 뜻이 다양하겠죠. 뭐예요? 대표, 나타내, 표현, 묘사, 설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representation. 자, 근데 miss가 붙었어. miss는 뭐죠? 뭐랑 동의어? wrong. 잘못된. 뭐다? misrepresent 뭐예요? 잘못 나타내다, 잘못 표현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예를 들어 아마 진짜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잘못 표현해요. 자신의 인컴이 뭐라고? 나한테 들어오는 수입. 그렇지. 자신의 수입을 잘못 표시하는데 어디에다가 자, 여기 좀 배경지식 조금 필요한데요. 이 mortgage가 이게 영어예요. 모기지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모기지. 그죠? 이게 주택 담보대출이라는 뜻이고 주로 이제 주택을 많이 걸어요. 담보대출이 뭐죠? 내가 은행 가서 저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그냥 빌려주니? 미쳤니겠네? 내가 돈을 못 갚을 때 걔들이 뭔가 내 거 가져갈 수 있어야 되잖아. 그때 주로 뭘 걸어요? 주택. 그냥 내가 이 돈 못 갚으면 내 집 네가 가져가 은행이. 이 주택을 걸죠. 이게 담보예요. 그 주택. 주택 담보대출이 내 집을 은행한테 유사시에 너가 가져가 라고 맡기고 은행 와서 내가 돈을 빌리는 거거든. 그게 담보대출이에요. 주로 이제 주택을 많이 걸지. 그래서 담보대출하고 애플리케이션 저번에 했죠. 뭐라고 이게? 지원서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서 담보대출 신청서라는 뜻이에요. 봐봐. 근데 담보대출 신청서에 대출 받으려면 그 집만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집만 있다고 대출 해주지 않아. 뭐가 필요해? 나의 소득이 안정적이어야 돼.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지금까지 최근 1년 동안 몇 년 동안 얼마를 매달 번다라는 증명이 있어야 돼요. 증명이. 소득이 높아야 될까 낮아야 될까? 당연히 높아야 되지, 그지? 이 정도 이거 한 달에 보니 한 달에 한 300만 원을 버네? 그러면 어느 정도 대출이 되겠다라고 이제 해주고 그 뒤에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주택만 있고 소득이 없어 대출 안 나옵니다, 이거. 대출 안 나와요. 해마다 소득이 달마다 소득이 있어야 돼요. 자, 그 상황에서 봐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수입을 담보대출 신청서에다가 수입을 잘못 표시하는 사람이 있어. 이해되니? 원래 이 잘못 표시한다는 얘기는 자기 수입을 줄였겠니 늘렸겠니 당연히. 잘못 표시한다는 여기서 지금 예시잖아. 뭐에 대한 예시야? 나 하나쯤이야 뭐. 원래 나는 100만 원 버는데 얼마 번다고 쓴다? 한 300만 원 번다고 쓴다 이런 얘기야. 뻥친다 이런 얘기라고. 앞에 있는 건 예시이기 때문에. 이해되니?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그죠? 나 하나쯤이야 뭐.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is not going to 뭐가 아닐 건데 undermine 뜻이 뭐죠? undermine 무엇을? 훼손시키다. 동의어 외우셔야 되고 자, 이 단어 보세요. 타협하다. 이거 뭐지?
타협하다 컴프로마이즈 있죠. 컴프로마이즈가 이게 동료라고 훼손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컴프로마이즈 같이 정리해서 알아오시고 외워오시고 자, 거짓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훼손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무엇을? real estate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실제 존재하는 자산이라는 뜻으로 눈에 보이는 자산. 부동산 우리 외웠던 단어 뭐가 있죠? 부동산, 자산, property 그지? 다시 기억하시고 부동산 시장을 훼손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왜? 자기 혼자 그냥 거짓말하는 거니까. 부동산 시장을 훼손시키는 게 왜 나왔냐면 봐봐. 그러면 나는 사실 이 대출 신청서에 내가 수입을 뻥튀기 했지. 3배나. 원래 100만 원 월급밖에 못 받는데 300만 원 받는다고 뻥튀기 쳤죠. 그럼 나는 사실 은행에서 돈 빌렸을 때 이걸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야. 안 되는 사람이잖아. 뻥튀기해서 대출 받았어. 대출 받은 게 그 다음에 내가 대출 갚아 못 갚아. 못 갚지. 그치? 그 은행은 그럼 뭐야? 내가 능력이 안 되는 나한테 돈을 빌려줬지. 은행도 돈을 날리게 되는 상황이라고 이게. 나는 돈을 못 갚는 놈이야. 내가 뻥 쳐서 대출 받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뻥 못 쳐요. 서류에 국세청 서류를 받아가기 때문에 가정한 거야. 뻥 쳐서 대출 받아서 은행이 나한테 돈 주면 나는 갚을 능력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은행은 돈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오잖아. 은행이 다 그렇게 하면 봐봐. 근데 얘는 지금 여기까지는 얘 하나만 그랬죠. 하나만. 그죠? 얘 하나 그런다고 부동산 시장이 망할까? 부동산 시장이 왜 망한다냐면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주택이 다 담보가 걸리고 능력 안 되는 사람 다 주택을 담보로 걸죠. 그죠? 은행이 돈을 못 받으니까 다 뭐 가져가? 주택을 다 뺏겠지, 그지?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몇 명만 그래서 얘 한 명만 그랬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뻥치는 한 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붕괴가 안 될 겁니다. 이건 진짜 그러겠죠. 라고 말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러나 한 명까지 괜찮지만 그러나 만약에 모든 사람이 믿는다면 자신의 misrepresentation 뭘까요? 이건 잘못 표시하는 거 뭐야? 뻥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에다가 담보대출 신청서에 자기가 뻥을 치는 게 싱글의 형용사예요. 단 하나뿐이고 나만 이렇게 쓰는 거겠지. 나 하나쯤이야 뭐. 그리고 isolated 뭐야 이건 원래 뜻은 고립된이라는 뜻이에요. 고립됐다는 얘기는 나만 하고 끝나겠지 이런 얘기야. 나만 하고 끝나겠지. 다시 말해서 나 하나쯤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믿으면 이런 얘기야. 나 하나쯤이야 뭐 이러고 모든 사람이 이런 생각하게 되면 그럼 뭐야?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다 뻥치는 거지, 그지? 나 하나쯤이야 뭐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5천만이 그렇게 하면 이런 얘기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end with 뜻이 뭐죠? 결국 뭐로 끝나나? 결국 대단히 많은 담보대출이 채무 불이행이 뭐냐면 채무가 빚진 걸 말해요. 채무를 이행한다는 얘기는 빚을 갚는다는 얘기예요. 불이행은 뭐냐? 빚을 못 갚는 이런 뜻이에요. 상당수의 담보대출이 빚을 못 갚는 상태가 결국 될 거고 그리고 과잉의 담보권 행사는 뭐냐면 은행이 야, 너 돈 못 내? 네 집 내놔 이렇게 담보권 행사입니다. 담보에 대한 권리를 내가 행사하겠어. 너 돈 못 갚지? 네 집 내놔. 집 뺏어버린다고. 너도 은행이 다 그래. 그럼 사람들이 집이 있어 없어? 없죠. 부동산이 붕괴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과잉의 담보권 행사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컬랩스가 뭐죠 이게? 붕괴되다, 붕괴시키다 둘 다 돼요. 붕괴된 주택 시장을 결국 갖게 될 것입니다. 지문에 얼추 나왔어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모든 사람이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되어버린다. 우리가 지문의 주제를 잡아야 될 게 뭐였죠? 지문의 주제를 잡아야 될 게 뭐 좋은 윤리적 분석이란 뭐가 있어야 돼 이런 얘기라고. 지금 얘가 뭘 알아야 돼? 그럼 얘는 뭐 결론이 뭐야? 윤리적 부분에서 우리가 뭘 챙기는 게 중요하다? 사람들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윤리적인 규칙을 어기면 시스템 전체가 붕괴한다는 걸 반드시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윤리적 분석을 할 때는 이게 훌륭한 윤리적 분석에다가 들어가면 되죠. 빈칸 이걸 집어넣어줘야 돼. 자, 좀 더 읽어보고 내용을 잡고 여기서도 풀 수 있어요. 자, live through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이기 때문에 겪다는 뜻이죠. 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아보다 겪다. 우리는 겪었어요. 이러한 시스템의 결과를 2007년에 시작된 것인데 이때 뭐가 있었냐면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태라고 미국의 이게 자기 주택 믿고 돈 빌렸다가 주택의 가치가 확 깎였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4억에 주택을 샀어. 은행에서 집이 4억짜리니까 80%까지 대출이 되거든. 3억 얼마 대출해줬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미국 경제가 하락하면서 4억짜리 집이 다음날 아침에 1억 8천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나는 은행에 빚이 있는 상태잖아. 은행은 어떻게 돼? 너 주택 가격이 존나 하락했네? 야, 너 빨리 돈 내놔. 자기도 못 받을 상황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집 팔아도 은행 빚 갚을 수 있어, 없어? 못 갚죠? 이게 걔만 그래? 모든 미국 시민이 거의 절반 이상이 다 그랬거든. 죄다 넘어가죠, 죄다. 근데 미국 경제가 완전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일이. 자, 이런 시스템을 이미 겪었는데 2007년에 시작된 거고요. 뭐 했을 때? 담보대출 시장이 붕괴됐을 때 말이죠. 이미 겪었던 상황이다. 자, 윤리적 문제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turn to라는 단어 보세요. 자, turn to 동요 두 개를 외우셔야 돼. 일단 뜻은 뭐죠? 외웠습니다. 이거 뭐뭐에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depend on이죠, 그죠? depend on하고 좀 다른데, depend on은 depend on, rely on, count on은 걔는 진짜 걷다 갔다 기댄다는 얘기예요. 너 아니면 안 돼 이런 얘기고,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요거 좀 해결해 볼까? 몸을 돌려서 요걸 한번 참고한다 이런 얘기예요. 좀 느낌 다릅니다. 얘는 이렇게 몸이나 시선을 돌려서 얘를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의어가 얘가 look to가 있어, look to. 뭐뭐 의지하다. 요걸 한번 참고 삼아 가져와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resort to라는 것도 동의어입니다. resort 알아두세요. 이것도 여러분 까먹었겠지만 앞에서 외웠어요 우리가. 조단어도. 자, 윤리적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의지합니다. 누구를 한번 봅니다. 누구를? 임마누엘 칸트라고 독일의 굉장히 위대한 철학자가 있어요. 칸트를 의지하고 그리고 학파입니다. 이건 다른 학파를 의지하는데 그리고 물어봅니다. What if는 뜻이 뭐죠? What if 만약 주어가 동사한다면 어떨까? 라고 스스로 한번 가정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What if의 특이한 점은 의문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묻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어 동사 평서문 어순대로 쓴다. 만약 모든 사람이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어떨까? 이러한 방식 어떤 행동? 어떤 방식?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거.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을 해본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가 나와서 좋은 윤리적 분석이란 위에나 요 내용 챙기는 거. 한 사람이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면 그게 모였을 때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collective individual behavior, 집단적인 개별적인 행동의 영향을 이걸 보는 걸 요구해. 이걸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야. impact, influence, effect 뒤에 오는 항상 뭐라고요? 어디에? 끼치는 미치는 이라고. 그 시스템 전체에 끼치는 집단적인 개인들의 행동의 영향을 반드시 바라봐야 된다. 이걸 지켜봐야 된다. 왜? 그게 모이면 시스템이 붕괴되기 때문에. 나머지 읽어보시면 어쩌다 않고요. 잠깐 쉬었다가 33번부터 이어갑시다.